정치는 전쟁인데 전쟁은 여러 명이 하는 거죠. 전쟁은 전선이 있었어요. 전선이. 그런데 그중에 가장 공을 많이 세우는 주력 부대 대장이죠. 반대로 하면 적의 화력이 집중되는 곳이 곧 아군의 주력이 됩니다. 아니면 뚫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좀 더 전선을 치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안 쳐다볼 수가 없죠. 그리고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죠.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운다. 그죠? 두 번째, 이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많아지죠. 그럼 그 중에서 골라서 확실하게 다 이길 수 있도록 장치를 다 한 다음에 요란하게 지는 척하면서 이겨버려야 시끄러워지죠. 확 쳐다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이 그래요. 유경호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보고 나중에 뭐 나오면 도와주겠다고 그때는 집을 팔아서 쫓아다니겠다는 분이 있어요. 제가 고마워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안 고마워요. 지금 제가 쓴 걸 리트윗 한번 해주는 분이 나한테는 최고 소중한 분이에요. 네? 뭐 정치라고 하는 것도 사람 관계도 사업도 뭐든지 농사와 다를 바가 없거든요. 봄에 밭 갈고 씨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김 메고 관리하고 가을에 비로소 추수를 하는데 그 추수를 많이 하냐 적게 하느냐, 많이 하면은 1등, 적게 하면 꼴등 하는데 가을에 잘 걷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꼬투리 몇 개 더 모을 수 있냐 없냐지 진짜 결판은 이미 봄, 여름에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겨놓고 싸운다라고 하는 거죠. 싸워서 그때 가서 이기는 거 불가능해요. 준비하지 않으면 가을에 수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가을에 수확할 때 자기가 트랙터 대주겠다 이거 별로 안 중요하죠. 수확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봄에 씨 뿌릴 때 한 고랑 더 파주세요. 여름에 우리가 김 멜 때 한 줄 피 더 뽑아주면 그게 모여서 가을에 진짜 수확량이 풍부해지는 거죠. 뭐 정치도 다를 바가 없죠. 우리가 싸움도 마찬가지죠.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고 동지들 많이 만들고 미리 설득하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요란하게 싸워서 이기면 자신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는 싸움을 하지 말아야죠. 이기는 싸움하고 이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제가 조그마한 거 가지고 재미를 좀 봤어요. 근데 큰 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작은 거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작은 거. 승부는 큰 데서 나지 않고 작은 데서 난다. 그 큰 거 승부는 우리한테 불리해요. 저 사람들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언론, 권력, 조직, 돈, 가질 수 있는 다 가졌어요. 그들과 큰 싸움을 한 판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게릴라전으로 가야지. 유격전으로. 이길 수 있는 곳만 골라서 이겨야죠. 하여튼 그게 조금 성공을 해가지고 국민의 2%, 많게는 4%가 나보고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정말 화나게도 지지율이 반토막 났어요. 우리 문재인 후보님은 1%까지도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예? 우리는 4%인데 2%까지가 절반이 되더라고. 딱 북한 문제, 예? 안보 문제 얘기했다고. 북한이 뭐 목함질인지 뭔지 설치해서 아군이 다쳤는데 대북 방송을 했더니 뭐 어떻게 했더니 북한이 포격을 했대요. 포격을 해서 대응 포격을 몇십 배인가 뭐 몇 배인가 했는데 북한이 우리 쏠 일 없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뭐 제재를 막 한다는 등 해가지고 결국 휴전선에 막 중전시 이러면서 막 전군 완전무장 비상대기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은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주가는 폭락을 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부도 지수가 사상 최대로 올라가지고 우리가
지고 있던 외채, 빚이 이자가 확 올라서 엄청나게 손해를 봐버린 거죠. 근데 만약에 북한이 남한으로 한 발을 쏘았다는데 아니라면, 아닌데도 일부러 북한 쪽으로 수십 배의 대응 사격을 해가지고 군사 위기를 조장했다면 나쁜 짓이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돈 주고 총 쏴달라고 그랬잖아. 네? 돈 주고 그러다 걸렸죠. 총풍 사건이라고. 네. 국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중에 제일 큰 게 전염병과 전쟁인데, 이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땅덩이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안보이고, 이 안보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도 이론이 없어요.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론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먹는 이상한 인간들이 생긴 거죠. 북한은 너 빨갱이지, 너 북한 편이지, 너 북한 좋아하지, 왜 너 북쪽을 보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북쪽을 잘 안 봐요. 오해할까봐. 가능한 남쪽을. 이러고 있는 판인데, 제일 중요한 국가의 의무, 국민이 가장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국익을 해쳐가면서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써먹느라고 국가 안보를 해친다고 하면 그게 가장 나쁜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종북 빨갱이 행위인 거죠. 그죠? 종북 빨갱이라고 욕하는 자들 중에 상당수가 진짜 종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 대통령은 고정간첩 이라고 말한 일이 있어요. 나도 얘기 약간 새는데 이렇게 하면 또 야 저 간첩이라고 욕했다 이러면 안 되니까 근거를 제시해야지. 예. 분명히 종편이 여기 어디 있을 거야. 근거 1. 나보고 종북이라고 한 첫 번째 이유가 전에 청소 용역 회사에 청소 용역을 줬는데 그 청소 용역 회사가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의 구성원 70명 중에 2명이 통합진보당 당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용역을 줬으니까 그 중에 2명이 통진당 소속이고, 그래서 종북의 자금줄 이라고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2012년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회사 내가 선정한 게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했는데 심사위원 중에 최고 만점 준 사람이 새누리당 시의원이다. 두 번째, 그 회사에 나는 일 시킨 대가를 줬는데 그 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한 건 김문수고, 거기에 사회적 기업 지원금을 5년씩이나 준 사람은 이명박과 박근혜다. 제가 서울지검에 불려갈 때 그때도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거리 준 사람이 종북이면 대가 없이 현금 지원한 대통령 박근혜는 공작금 준 고정간첩 아니겠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자꾸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니까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 다음부터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 다음부터. 그래서 제가 그거 재미를 봐가지고 이제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언급돼야 되는데, 유경 의원님 맞죠? 정치인은 부고 말고 자꾸 부고만 하면 다 자꾸 나야 돼, 그죠? 뭐 구속됐다, 깜빵됐다, 갔다 이런 거 말고 싸웠다 이런 거만 나와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종북 뭐 이러면서 국가 안보를 특정 개인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행위가 가장 나쁜 국가 안보 침해 행위다. 그리고 이걸 정가의 보도처럼 심심하면 써먹는데 이거 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계속 이게 진짜 북한에 포격이 있었니 없었니 그러길래 제가 그 얘기를 썼죠.
그 얘기는 안 쓰고 직접 쓰면 바로 공격하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라인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북한에 돈 주고 총 쏴달라고 그런 사건이 있었다. 청풍 사건이라고 들어나 봤니? 이런 걸 계속 쓴 다음에 아무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불리하니까. 그런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딱 상황을 보니까 연합뉴스에서 연천에 북한이 포탄을 쐈으면 포탄 터지는 폭발음이 있어야 되는데 폭발음을 들은 사람이 없대요. 그 기사를 연합뉴스가 먼저 썼어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가 받아서 썼어. 그 다음에 미디어 오늘이 이틀 후에 또 썼어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미디어 오늘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는 바람에 제가 어떤 기사를 갖다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다 쓰면은 조회수가 막 몇천 몇만 건이 올라가고 심하게는 수십만 건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된대요. 기왕이면 내 조선일보를 열독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딱 기다리다가 미디어 오늘이 쓰길래 미디어 오늘을 제가 링크를 걸었죠. 내 의견 없이 포탄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 그럴 땐 드디어 물었어요. 이재명이가 북한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는 것 같다. 네? 그 기사 제목인데 그 기사 제목을 내가 쓴 게 아니거든요. 조선일보도 썼는데. 그러더니 종편부터 그냥 조중동 사설에까지 이재명이가 목함지뢰를 북한이 한 게 아니라 그런다까지 싹 쓴 거예요. 난 목함지뢰 얘기한 일 없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 꼬투리 잡히면 안 되잖아요. 찬스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딱딱 싸워서 중앙일보는 사설을 고쳐라. 싸움질을 해서 중앙일보가 사설을 고쳤어요. 근데 고치면 뭐합니까? 이미 다 동네 다 퍼져버렸는데. 막 일베 난리 났어요. 그리고 오유 모르시구나. 오늘의 유머. 우리가 오늘의 유머를 주로 봅니다. 일베 안 봐. 아유. 근데 일베에서 뭐 나를 역시 빨갱이, 역시 종북은 달라. 그럴 줄 알았어. 이랬는데 오유까지 넘어가가지고 실망스럽네. 국가안보에 대해서 저래 무책임하다니. 나 목함지뢰 얘기한 거 아닙니다. 해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목함지뢰를 북한이 한 게 아닌데 한국 정부가 조작한 걸로 그렇게 주장한 걸로 왜곡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제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무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슬퍼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저들이 국가안보를 정권 유지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저렇게 악용하는데 내가 한 번은 바늘로라도 찔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재명 역시 다르구만. 역시 좀 커. 뭐 이럴 줄 알았더니 지지율이 반토막 난 거예요. 다음 달에 신경전을 죽겠다니까. 에? 에? 지지자한테 전화가 안 갔어요? 여하튼 뭐 그랬는데 제가 좀 도입부라 좀 쓸데없는 소리를 좀 했어요. 하여튼 좀 그런 이상한 일 없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대선 후보 이렇게 참 낯간지럽거든요. 사실은 이번에 보니까 딱지 붙여놓고 서울시장 할래 도지사 할래 뭐 대통령이 제일 많았어요. 당연하지. 전부 다 우리 편만 모이는데 저번에 감사합니다. 저번에 어디 지방 강연을 갔더니 사람을 비교를 해놨는데 예를 들면 무슨 유력 대선 후보하고 해놨는데 제가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막 그걸 누가 또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아니 우리 편만 모이는데 당연하지. 내가 외려 박원순 문재인 대표 이런 분한테 붙인 사람 보고 저 사람 누구야? 스파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혹시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저 밖에 있는 거 저거 완전히 편파적이고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붙인 거예요. 혹시 모를까봐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하여튼 얘기가 좀 길게 F로 세긴 했는데 우리가 뭐 제가 오늘 전문 강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지식을 다시 채워주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강연이란 제가 자주 얘기하죠. 강연이란 강의가 아니다. 그렇다고 연출도 아니다. 중간쯤 강연. 그런 거니까 제가 좀 쓰잘데없는 소리 하도록 이해를 하십시오. 우리가 뭐 서로 얼굴 보고 한번 교감 소통하자는 거지. 여기서 뭐 공부해가지고 박사 논문 쓰실 겁니까?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인용하면 안 돼요. 학술적 가치가 없어. 그냥 생떼, 땡깡
이런 거예요. 조선일보가 그저께 기사를 썼는데 저보고 막무가내라고 써놨더라고요. 막무가내. 여러분 안 보시죠? 안 보신 것 같아요. 이거 보지 말아야 돼. JTBC 봐요. 네. 그 막무가내로 정부가 반대하고 경기도가 제2 요구까지 했는데 왜 복지 시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냐고 하면서 저보고 막무가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트위터에 이렇게 써줬어요. 그런 거는 막무가내가 아니고 헌법 교과서에서 나오는 지방자치정부의 자치주권 행사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있죠. 네? 이게 이 나라가 맹색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인데 공화국 하니까 또 빨갱이 냄새가 싹 나죠? 제가 일부러 공화국 자꾸 써요. 좋은 말이야 그거. 헌법 1조에 있는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이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종편으로부터 나온다. 가 아니고 그죠? 하여튼 민주공화국이고 국민 주권 국가인데 이 민주주의 체제를 제대로 연습하고 일상화하기 위해서 만든 게 지방자치란 말이에요. 지방자치를 쪼개가지고 국가 운영을 쪼개서 지방에서 자기들 일 자기가 오선도선 모여가지고 자기 예산 가지고 자기의 권력 가지고 자기 교육을 가지고 집행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그러면서 나라 살림이 나의 개인 살림과 무관한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걸 배우는 과정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토크블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얘기한 거니까 이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니까 이건 써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 38일인지 뭐 해가지고 도입한 거 아닙니까? 박정희가 폐지했던 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폐지했어요. 원래도 했었어요. 해방 후에. 근데 꼴보기 싫다고 없애버렸는데 지금 정부가 나라를 좀 꼴보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박근혜 그 따님께서 저를 좀 꼴보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절대 못하겠네요. 하여튼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그런 건데 우리의 자체 세금을 아껴서 지방자치단체 세금을 자체 증세할 권한이 없어요. 조세 법률주의. 국가가 다 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있는 세입에는 우리가 권한이 없고 세출만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땅을 팔 것이냐, 복지를 할 것이냐 이런 권한만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누구 빚지던 거 다 갚고 빚 더 이상 안 갚아도 되니까 그것도 아껴서 교육 지원하고 보육 지원하고 노인복지 지원하고 장애인 지원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그래도 여력이 좀 생겨가지고 세금 떼먹는 사람 출국 금지시키고 가택수색조 동원회가 가서 집에 딱지 붙이고 부산까지 쫓아가서 차 뺏어오고 세금 안 내는 사람 성남 시내 18만 명한테 전원 전수조사 시키고 100명 뽑았어요. 월급 주고 좋잖아요. 월급도 그냥 많이 줘 그냥. 이렇게 아주 세금 안 내고 뺀질뺀질 거리는 사람 싹 걷고 그중에 영 못 사는 사람 가서 복지 대책 세워주고 결손 처리하고 싹 정리하면 좋잖아요 서로. 이렇게 해서 만든 돈 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여력이 좀 더 생겼으니까 우리 청년들 힘들다. 그리고 서구 유럽에서는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를 복지 제도로 보완해 왔는데 이게 한계에 봉착하고 복지 제도 유지 자체가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거니까 아예 기본소득으로 현금을 똑같이 좀 나눠줘 버리자. 이게 경제 발전 성장에도 훨씬 도움이 되더라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선도적인 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신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서 제가 그분은 노인을 하셨고 65세 이상 전부 20만 원씩 주기로 했잖아요. 대선의 공약으로. 이건희도 받을 뻔했어요. 근데 혹시 돌아가셨는지를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돈 없다고 오리발을 내시긴 하셨지. 네?
70%만 주기로 하고 뭐 부부가 같이 받으면 또 깎고 뭐 이래가지고 한 40% 선으로 줄긴 했지만 여하튼간에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 기본소득이 도입된 것 박근혜 대통령이 노인 기초연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년 어렵다. 대한민국 생긴 이래 가장 어려운 지경에 처한 아마 한반도에 인류가 살기 시작한 이래로 기성세대보다 신규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절망좌절한 시대가 지금이 처음입니다. 옛날에 농사짓 때도 자식은 부모보다 좀 낫어. 그리고 부모들은 자식이 나보다 낫게 살 거라는 그 꿈 하나로 애 낳고 키웠어요. 일생을 바치고. 그 조금씩 나아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청년에게 기본소득, 그게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지역 화폐로 지금 우리 성남에서 청년 수당을 받는, 청년 배당을 받는 서울대 학생 여러분, 여기 와서 못 씁니다. 성남에서 쓰게 우리가 설계해놨어요. 성남 상품권, 성남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줘서 지역 경제가 좋아지게. 하여튼 이런 이중적인 목표로 청년 배당 돈이 좀 없으니까 24세만 1년에 100만 원. 애 낳는 게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애 안 낳지 않습니까? 심각해요. 이게 인류의, 동물의 최고의 본능이 뭡니까? 번식. 이게 무식하게. 종족 보존. 누가 또 성욕 이런 사람 있어. 예? 우리가 좀 우아해야지. 내가 만들었어요. 종족 보존 본능이라고. 응? 이 종족 보존 본능으로부터 모든 욕망이 시작되죠. 모든 에너지의 원천. 응? 반지. 절대 반지지. 이 종족 보존 본능은 인간도 정말 이게 인류가 종족 보존 본능이 없으면 살아왔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절대 욕망인데 이 욕구를 포기하고 있어요. 부부가 결혼해서 애를 평균적으로 1명밖에 안 낳아. 1.1명밖에.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올해부터 가용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듭니다. 청년은 얼마 안 늘고 노인이 많이 늘어. 나이가 자꾸 올라가니까. 그래서 노동 가능 인구가 올해부터 줄어들고 20년, 18년부터는 절대 인구가 총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2350년쯤 되면 인구가 절반이 되고 2780년쯤인가 2700년대가 되면 마지막 한 명이 죽으면서 멸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경제성장도 안 되고 활력도 떨어지고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애를 낳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애를 왜 안 낳습니까? 낳으면 뭐합니까? 대학 졸업할 때까지 2억 몇천만 원 들지. 졸업하면은 취직이 됩니까? 취직한들 뭐예요? 비정규에다가 겨우 최저임금 주고 한 2년 있다가 정부 보조금 없어지면 잘라버리는데.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왜 일자리 안 만들고 청년한테 돈을 주려고 그러냐. 일자리를 줘라. 이렇게 저 인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종편, 정부 당국자, 무성 아저씨, 무성의하게. 참 무성의하셔. 아니 얼마 전에는 저보고 뭐라는 게 아니라 성남시 부도 걱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성남시는 빚 다 갚았어요. 복지하면서도 빚을 갚는 성남시 걱정하지 말고 당신들 복지 줄이면서 빚이 1년에 68조씩 늘리는 나라 살림이나 걱정하셔. 내가 한번 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나를 욕한 게 아니었어. 박근혜 대통령 욕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삐져가지고 나를 욕하는 척 하면서 거기를 디스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좀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제가, 그러신 것 같다고 일렀어요, 또? 일러드렸어. 박근혜를 디스하시는구나. 무성의하거나 디스거나 둘 중에 하나지. 하여튼, 나보고 일자리를 주라는데, 중앙정부가 세상에 10년, 이 현 정부만 해도 7년 아닙니까? 7년 동안 무슨 청년 대책을 세운답시고 1조 7천억, 올해는 2조 뭐 천억인가 편성했다고 자랑질을 해대시는데 해결된 게 있습니까? 점점 더 나빠지고 있죠.
국가 권력과 엄청난 국가 예산을 가지고도 하지 못하는 일을 성남시 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라고? 청년 일자리를? 일자리 만들지 말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지들도 못하니까 내가 이거라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용돈이라도 좀 주고 알바하느라고 공부 못하는 시간 조금이라도 확보해주고 책값이라도 좀 하게 데이트라도 좀 하게 그래야 혹시 결혼할 기회라도 생기잖아요. 응? 그래서 정부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일은 정부가 하고 우리는 청년들한테 이거라도 주자. 그래서 청년들의 역량을 좀 강화해 주자.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나의 조국 이렇게 조국 교수 말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헬조선 이게 막 증오 지옥불반도 원망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사회로부터 뭘 받고 있냐 난 사회로부터 받은 것도 없다 이 더러운 대한민국 떠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한테 그거 아니야 우리가 마음은 쓰고 있다 내가 많이는 못해도 이 정도는 해줄게 라고 해서 힘든 상황이지만 아버지가 뒤에 팔짱 끼고 이렇게 서서 미소 짓고 지켜보면 막 힘들게 가다가 아버지 우리 뒤에 계시지 이러면 힘나잖아 그죠?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성남시가 조금 하는 거죠. 그거를 못 막아가지고 지가 못하니까 나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고요. 청년배당 이런 것도 좀 하고 또 한 가지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국민이 이행할 때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다. 국방의 의무 이행하러 가는데 총 지가 사가지고 갑니까? 군복을 지가 삽니까? 근데 하긴 뭐 군화도 지가 하나 사긴 하더라. 하도 군화가 후져가지고요. 우리 아들 군대 이해가 안 된다. 우리 혹시 피해를 입을까? 하여튼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 국가가 지는 게 맞죠. 그래서 중학교는 의무 교육인데 밥도 주고 있고 물론 안 주는 나쁜 아저씨도 있긴 하지. 그러나 교과서, 수업료 이건 다 무료잖아요. 요즘은 학습 도구도 초등학교 무료예요. 그러니까 밥도 주자라고 해서 우리가 밥도 주고 있고 특히 교복, 중학교 부담되니까 시에서 좀 내주자. 우리가 그동안에 돈 많이 아꼈다. 그리고 세금 띄어먹는 인간들 쫓아서 거둔 것도 많은데 그걸로 줍시다. 나무 심고 도로 파헤치고 대리석 까는 것보다 낫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3대 무상복지라고 붙여놨더니 이거를 죽으라고 반대하네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배가 아파서. 배가 아파서도 있겠죠. 또 왜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이 클까봐. 이렇게 하면 더 크는데. 이재명이 클까봐. 제가 보기엔요. 정부의 무능함과 부정부패가 들통나는 게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이걸 생각하게 돼요. 성남은 하는데? 정부는 왜 못하지? 딱 떠오르죠. 그리고 내가 꼭 끝에다가 뭘 하더라도 한마디씩 써요. 정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은 것이다. 4대강 22조, 자원외교 37조, 방위비리 몰라 얼마인지 엄청나게 많아져. 아직도 그 취합이 안 돼서 취합이. 이런 짓 하느라고 버리는 그 엄청난 돈 중에 일부만 아끼면 떡을 치고도 남는다. 고 하는 거를 제가 자꾸 얘기하죠. 국민들도 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살림을 잘하면 잘 될 수가 있구나. 그리고 혹시 이재명이가 저게 좀 커터칼 들고 다니는 수준인데 이거 하다가 혹시 식칼로 바뀌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두려움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걱정 때문에 어쨌든 막고 있는데 이게 정부의 지방정부의 고유한 권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꽤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방정부가 다 정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그 돈을 왜 지가 마음대로 쓰냐 이런 논리가 있어요. 제가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성남시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교부금이라고 하는 게 2019년까지 87억씩 밖에 없어요. 2019년까지. 안 받아도 살아. 안 받아. 그러나 받아야죠. 근데 그 교부금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성남시가 하고 있는 국가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비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방정부는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헌법에서 만든 독립된 자치정부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정부들이 건방을 떨까봐 자치단체라고 격화시켜놨는데 본질은 로컬 가버먼트예요. 로컬 단체가 아니라고. 우리가 계모임입니까? 응? 법에 의해서 시장을 뽑고 시의원, 구의원을 뽑아서 상호 의결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정부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정부는 옛날 향수 때문에 그런지 이것들이 왜 말을 안 듣지? 저 이재명 씨 하죠. 우리 부하장 저거. 저 왜 말을 안 듣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번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정부의 산하기관이나 부하가 아니다. 독립된 민주주의 체제를 떠받치는 헌법상 자치정부라는 걸 내가 증명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력 행사를 최대한 조선일보식 표현으로 막무가내로 행사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정부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성남시가 하지 말라 그래. 법에 이런 게 있어요. 협의해라. 혹시 중복이나 누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중앙정부하고 새로운 복지정책을 만들 때는 협의해라.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근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하냐. 사회보장위원회에 넘겨서 조정을 한다. 조정 결과를 지방정부는 따라야 한다. 고 돼 있는 게 아니고 조정 결과를 내가 직업이 변호사인 거 아시죠? 제가 잔머리의 대가? 좋게 말하면 전술 전략에 뛰어나지만 사실 뭐 전술 전략이라고 할 건 없고 잔꾀, 잔머리 이런 게 제가 연구를 딱 했죠. 그거는 지방정부가 정부의 산하기관이라 지시를 받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독립된 자치정부고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법에 써놓은 거죠. 반영해라. 존중해라 이거예요. 존중. 근데 존중은 해줄게. 요만큼만. 응? 근데 이런 관계인데 저번 국회 때 뭐 산후조리원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냐. 에?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못하게 자꾸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일부러 가만히 있었어요. 그 상대방이 알면 안 되거든. 그냥 해버리려고 그랬더 속으로. 왜 반대해봐. 그냥 나 할 거야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이 시장 그 해버리세요. 그냥 제재 수단도 없는데 그냥 해버리면 되겠네. 복지부 장관 저 이재명 시장이 일방적으로 그 복지시책 산후조리 뭐 이런 거 하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복지부 장관이 또 뭐 현실적으로 없는데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자꾸 나보고 그냥 하면 되겠네 그러길래 아유 좀 가만 좀 있지. 작전 일부였는데, 그래 이제 그 끝나고 났더니 바로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성남시 같이 협의하는데 정부 의견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복지시책을 하면은 복지시책 하는 금액만큼 벌금을 때리는 시행령을 입법 요구한 거예요. 시행령, 법이 아니고 법에 위임이 없는 불법의 무효 시행령을 만든 거죠. 이거 정부가 요새 여러분 제가 만든 말인데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가 아니고 영치주의 국가입니다. 영치 국가. 시행령에 의해서 통치하는 나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대표적이에요. 오죽했으면 이런 짓을 하도 많이 하니까
유모 국회의원이 국회가 법에 위반된 시행령을 운영하면 정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는 법 동의했다고 잘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그게 유승민 사건이죠. 잘렸어요. 그것도 뭐 시정을 권고하는 정도인데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법 시행령 만들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여왕 통치하는데 건방지게 어디다가 그러면 잔소리를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그런 영치주의의 일환으로 지방세 교부급 시행령 개정을 해버린 거예요. 12월 달에. 그래서 성남시가 194억 원의 그런 예산을 집행하면 194억 원 동액의 교부금을 감액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저한테 한 거예요. 아, 국회에서 그렇게 안 떠들었으면 그냥 이 사람들 모르고 내가 확 해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 방 맞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또 반격해야지. 상대가 자기 역량 이상의 더 깊이 침투하면 그때는 섬멸할 기회죠. 이건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큰일 났네. 이렇게 고민하는 척 하면서 작전을 바꿨어요. 작전을 어떻게 바꿨냐. 반만 주자. 반만 주고 반은 남겨놨다가 저 재판 이기면 드릴게요. 네? 제가 그래서 1월 4일 날 기습 기자회견을 했어요. 우리는 합니다. 대신에 성남시 재정에 피해가 오면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입으므로 정부는 그럴 줄 알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성남시에 다른 재정 손실이 오니까 시민들이 왜 하냐고 난리 날 줄 알았죠. 근데 그걸 압박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걸 싹 피해버린 거죠. 이렇게. 반만 주고 정부의 불법 시행령에 의해서 만약에 깎일 경우에 정부에 상납을 하겠다. 삥 뜯긴 거니까. 에? 삥 뜯긴 거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용돈 10,000원, 어머니가 아들한테 용돈 10,000원 주는데 동네 건달이 깡패가 5,000원 뺏어간 것 같은 거다. 내 기자회견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원래 옛날 같으면 이재명 막말, 깡패라니, 정부 폄하, 막 이렇게 나와야 언급을 하는 얘기요. 하여튼 그래서 반만 주고 우리가 온 동네에다가 공고를 했어요. 지금 프랜카드는 뭐 벽부호, 뭐 엘리베이터 다 우리가 도배를 해놨어요. 반만 드립니다. 반은 이기면 드립니다. 뺏기면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자기들은 직접 손실이 없으니까 받는 사람 열받겠죠. 자, 열받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려줄게요. 청년 배당 11,300명. 원래 25만 원씩 상품권을 줄 건데 12만 5천 원만 줍니다. 그러니까 받을 때마다 반 못 받는 거 열받겠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정부한테 삑만 안 뜯기면 맞아줘. 그 다음에 그 부모들도 관심이 있겠죠. 왜냐면 애들 용돈 줘야 되는데. 사실 부모를 지원하는 거지 이게. 학생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신생아를 지원하면 그 신생아 지원하는 겁니까? 부모를 지원하는 거지? 출산 산후조리 지원금 50만 원을 드리는데 25만 원만 드리고 나머지는 외상. 9,400명이 출생하는데 엄마 아빠 곱하기 18,000명. 다음에 무상교복 28만 6,480원인지 뭐 해놨는데 15만 원만 드림. 나머지는 이긴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9,000명쯤 되는데 엄마 아빠 하니까 18,000명. 그래서 무려 5만 명이 눈을 부릅뜨고 정부 저것들이 저걸 내가 안 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5만 명, 내년에 5만 명, 내후년에 5만 명, 그 후에도 5만 명.
이 정부의 재판을 우리가 이기기만 기다리고 있겠죠. 예? 곧 우리 열받은 주민들이 청와대나 또 이거 하라고 복지부 청탁을 받아들여가지고 성남시 보고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남경필 지사께서 제2 요구를 하셨어요. 이거 없애라. 정부 청탁을 받으신 거죠. 연정을 하시겠다는 분이 희한해요. 응? 연정이야 그게. 복지 권한은 야당한테 주고 협치한다고 연정한다고 이때까지 1년 6개월 동안 광을 파시더니 막상 딱 되니까 이기우 부지사 몰래 자기가 사인해가지고 나한테 제2 요구해버렸어요. 뺏은 거죠. 뒤통수를 때린 거지. 원래부터 거짓말이었을까? 원래부터 거짓말이었을까? 배신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이 다양하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다음 주 월요일이 또 하나의 그 기점이에요. 월요일 뭐 대법원에 소송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는데 뭐 소송하면 우리가 응하면 되죠. 하여튼 재판에 이겨서 맞아주겠다. 상당히 당황을 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의 그 전략 유연성, 잔머리. 덕분에 아주 제가 유명 인사가 돼 가고 있어요. 지지율이 0.1%쯤은 오르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하여튼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을 아껴서 자체의 헌법이 부여한 고유한 복지 정책 권한, 그러니까 자치 주권이라고 하죠. 교과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건 써도 됩니다. 자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막습니까? 내가 돈을 달랬습니까? 내가 세금을 올려받았습니까? 빚을 냈습니까? 작년에도 내가 빚 160억 더 갚았는데 올해도 160억 갚게 예산 편성 다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아까 얘기한 영치주의, 시행령에 의해서 마음대로 행정하는 것,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공격하는 것, 이게 또 교과서 국정화하는 것, 이게 다 사실은 뿌리가 하나입니다. 그 뿌리가 뭐냐면 독재예요. 유신 독재 획입니다. 국정교과서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박정희 때 만들었습니다. 국정교과서. 왜 국민이 다양한 사고를 하지?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난 사람들이 똑같이 해야지. 왜 딴 생각을 하는 거야? 한 가지만 가르쳐라. 그걸 해서 만든 거죠. 국정교과서. 똑같이 만들자, 국민을. 이번에 국정교과서 다시 특히 역사 문제에 관한 국정교과서가 나온 건 그 생각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지방자치를 폐지했어요. 있던 거 없애버렸어요. 아유, 왜 자꾸 시끄럽지, 이거 따로따로? 뭐 건방지게 뽑아. 그냥 내가 임명식으로 시키는 거나 해,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 지방자치제가 살아나면서 이재명이나 박원순 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임명해야 되는데 나타나니까 저 꼴 보기 싫다. 왜 저렇게 딴소리들을 하지? 왜 지역마다 다르지? 복지정책을 성남만 하면 어쩌자는 거야? 전남 강진은 어떡하라는 거야? 이게 정부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이 돈들은 뭐 할까요? 답이 왔어요. 공사비 더 주라. 이거 제가 쓰면 뭐 할 수 없지 뭐 기자가 쓰는 거 할 수 없나. 제가 이거 2차전을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2차전을. 정부에서 제2의 4대강을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규모는 작지만 뭘 하냐. 지방자치단체 보고 현재 주고 있는 공사비 말고 한 5, 6%씩 공사비를 더 주라고 지시가 떨어졌어요. 누가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나 욕한 거 아니야? 미쳤죠? 물어봤더니 건설협회의 로비와 압박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대요. 그래가지고 행정자치부가 시장 표준 단가로 공사 계약을 하지 말고 표준 품셈으로 공사 계약을 해라. 그럼 한 5, 6%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미쳤나 거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지시해놨죠. 다 표준 시장 단가로 계산해서 발주해라.
했더니 지금 조달청에서 조달 계약을 거부했어요. 행정자치부가 시킨 대로 비싸게 공사계약서 다시 써와라. 안 써오면 입찰 안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을 지금 착공을 못하게 됐어요. 15억을 더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내가 어제 그래 보고 왔길래 제2의 4대강, 지방 4대강을 시작하는구나. 그래, 복지로 주민들한테 혜택 주지 말고 건설업자한테 공사비나 더 주란 말이지. 제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조달청이 거부하면 문서를 보내라. 안 해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냥 발주해버리겠다. 네? 그래서 문서를 아마 월요일쯤 보낼 거예요. 정부 태도가 그런 거죠. 공사비를 더 줘라 이거예요. 공사비를. 차라리 공사를 하지. 왜 주민들한테 자꾸 교복이니 청년배당이니 산후조리비 지원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딱 이거예요. 산후조리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정부인데 여기 또 더 기가 막힌 게 있죠. 뭘 하냐면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정부가 하지 않고 있는 독자적인 복지시책들을 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거 싹은 아니고 정부가 지정하는 거 싹 다 없애라고 지시가 나와 있어요. 대상자가 645만 명입니다. 그 혜택 보는 사람. 저 장애인 오셨네. 저기가 제일 피해가 큽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꼭 각종 장애인 정책 따로 하는 거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지금 장애인 단체 연락 엄청 받아있어요. 645만 명, 금액은 9,997억. 정책 항목들은 1,496개. 이거 폐지하라고 지시했어요. 그 중에 이것도 있어요.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생계비 주지 말 것. 그거는 했다가 저번에 제가 이런 미친 사람들이 있나 페이스북에 쓰고 난리친 다음날 취소했어요. 미쳤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1496개에서 1495개로 줄었어. 폐지라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 독자적 복지정책을 하지 마라. 이건 뭐냐면 지방자치를 통째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놔두고 알맹이를 싹 뽑아버리라는 거죠. 시키는 거나 해라. 정부가 정하는 것만. 이게 바로 지방자치 국정화라고 할 수 있죠. 이 국정화를 좋아하죠. 단일화. 이게 또 하나고 지방자치를 없애는 거.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비상조치의 일상화. 긴급조치의 일상화. 지금 얼마 전에 이것도 무성 아저씨가 한 얘기 같아.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어 기억이. 노동오법. 이거 사실은 노동개혁이 아니라 계약법이죠. 우리나라가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제일 심각한 이유가 노동자들이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2천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요. 점점점 나빠져요. 미래는 불안정하고 고용이 불안정하니까 돈 안 써요.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유효 수요가 없으니까 경제가 활력이 사라져요. 재벌들은 1,000조 원씩이나 창고에 쌓아놓고 쓸 데가 없어가지고 사람으로 치면은 이 심장에 피만 몰리고 사지에 피가 안 돌아가지고 심장 비대 말단 괴사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병명이 있어요? 우리나라 병이에요. 이런 상태인데 계속 노동자들 쥐어짜면 노동시간을 늘리고 통상임금 범위를 줄여서 연장 근로를 더 쉽게 하게 만들고. 이 얘기 잠깐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나라는요 연장 근로하면 1.5배 주게 돼 있죠. 이중 노동자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0.8배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연장 근로를 시키고 휴일 근로를 시키는 게 이익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다 빼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월급을 안 주고 자꾸 이상한 무슨 상여금이니 무슨 급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줘서 총액으로는 많은데 월급은 적어요. 그래서 연장 근로를 시키면 그에 대해서는 상여금은 그만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싸. 일부러 이러는 거죠. 고용 근로시간이 법정
최대 근로시간 54시간을 초과해서 일시키는 사람이 357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법대로만 근로를 시켜도 일자리가 누구 하던 학자 주장에 의하면 60만 개, 노동부의 자체 계산에 의하면 13만 개인가 더 생깁니다. 법만 지키면. 그런데 이거를 더 싸게 시켜 먹을 수 있도록 통상임금의 범위를 줄이는 법을 만들고 있어요. 비정규직을 2년만 쓰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게 돼 있는데 4년 동안 쓸 수 있게 늘리고 있어요. 그럼 비정규직이 늘어요, 줄어요? 그러면서 이 비정규직을 줄이는 법이라고 거짓말을 치고 있어요. 요즘 세상에는 하도 나라가 망가져서 그런지 거짓말을 하고도 미안해하질 않아.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절대로 미안하다고 말하잖아요. 힘센 게 진리인 사회가 돼버렸어요. 힘과 돈이 권력이 된 사회가 됐어요. 완전 갭.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흥분을 가라앉혀야 돼. 요거 나중에 편집해가지고 다 날 깔 거거든. 하여튼, 이런 사회가 됐는데, 지금 노동오법이랍시고 이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로시간 늘리고, 통상임금을 줄이고,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통과를 해달라니까 야당이 반대하잖아요. 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잘 안 되니까 뭐라고 했냐? 긴급 재정 명령으로 이걸 만들어버리겠다. 긴급 재정 명령이라고 하는 게 헌법에 있는데 헌법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비상조치가 2개가 있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재정 명령. 이거는 국회 입법이 아니라 그냥 명령으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본인들이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노동법을 긴급 조치를 해야 될 만큼 위기 상황입니까? 국가적 위기예요. 습관이 돼 있는 거야, 습관. 왜냐면 맨날 시행령 만들어 마음대로 해왔거든, 지금. 그 다음 하나가 뭐냐면 치안과 관련된 계엄령입니다. 마지막 한 개 남아있는 거죠. 이것도 이 사람들 머릿속에 이미 뺑뺑 돌고 있을 거예요. 긴급조치, 유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왔지만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준비한 거죠.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이미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아이고, 저 국회 귀찮은 것들 저거. 아우, 저 이재명이 저 새끼 저거. 그냥 일사불란하게 하면 좋겠는데. 1분대 앞으로, 2분대 앞으로, 3분대 앞으로 이랬으면 딱 좋겠는데. 왜 이리 중구난방에 말이 많지?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 통치하고 시행령으로 통치하게 되면 헌법이 정한 상권 분립이 깨집니다. 민주주의 체제의 제일 근간이 뭐예요? 상권 분립 아닙니까? 권력은 독점하면 부패한다. 그래서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리한 다음에 이 세 가지가 서로 상호 견제를 하게 한다. 국회는 법을 만들 때 집행하지 못한다. 행정부는 집행을 하되 법은 못 만든다. 사법부는 법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아니라 제3자가 해석해서 결론 내준다. 그리고 서로 존중한다. 서로 견제한다. 라고 하는 게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시스템인데 국회가 만드는 법 완전히 무시하고 세월호 특별법 필요 없어.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막 하면 돼. 자기가 마음대로 시행령으로 법의 해석 효력을 갖는 걸 만든 다음에 자기가 그걸 가지고 행정을 하고 이러면 이게 독재죠. 이미. 법치주의가 망가지고 상권분립이 깨져버린 거죠. 민주공화국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현재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제가 일선에 내가 저기 변방에서 왜 저기 침투하나 보면서 농사 열심히 짓고 있는 사또가 뭐라고 그 길을 얘기를 해야 되면 내가 또 뭘 알겠습니까? 열심히 농사나 짓겠습니다. 내가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제가 그래도 이 얘기는 해야지.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진짜 해야 될 일이 있죠.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정상으로 만들어야죠. 누가 저보고 진보라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전 진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세상이 상식과 법이 좀 통하는 그런 정상적인 사회가 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네.
특별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제 목표가 아닙니다. 그냥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과 법률과 원칙과 상식에 기초한, 그래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고 나쁜 짓 한 변희재는 혼나고 착하게 열심히 일한 우리 서민 대중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 그 정도를 만드는 게 제 목표죠. 이게 보수예요, 진보예요? 이건 보수죠. 그럼 지금 있는 보수는 뭐예요? 빨갱이, 쓰레기, 나쁜 놈,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죠. 저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보수니 진보니 할 정도까지 발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청산해야 될 잔재가 너무 많아요. 친일 잔재들 말이에요. 그 소녀상 앞에 일장기 든 그 인간 누구예요, 그거? 예? 미쳤어요. 맞아 죽어도 싸지, 그거. 그 얼마나 숫자를 증명할 수도 없는 엄청난 수의 그 꽃다운 아가씨도 아니야? 꽃다운 여자애들이. 13, 우리 어머니도 잡혀갈 뻔했는데 도망갔어요. 우리 어머니 친구가 잡혀갔어요. 80, 어머니가 원래 6세신데 초등학생들 잡아간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우리 어머니가 도망갔대잖아요. 야, 온다, 야, 피해라. 이래가지고 도망갔대요. 그래서 다 친구들 잡혀갔대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본인들. 그런 애들 데려다가 거의 대부분 죽여버렸죠. 살아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일부러 증거인멸차에 다 죽여버렸다고, 퇴각하면서. 그 짓을 했는데 그 억울한 사람들을 국가가 보호해주지 못한 거 정말 100배 정말 사죄 반성을 못할 망정. 어디다가 그런 짓을 10억엔 받고, 어? 내가 줄게. 미친놈.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100억 원, 96억 원이 없습니까? 왜 받아 그거를? 에? 우리 딸내미 성폭행 당해가지고 집단 성폭행 당해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껌값 10,000원 받아가지고 막걸리값 받아가지고 합의해주고. 이게 왜 그러냐? 이 친일 잔재들 때문이죠. 독재, 부패, 거짓거리하고도 떵떵거리고 살고. 전두환 장군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니까 조금만 견디시지. 지는 견디니까 됐거든요. 세상을 그렇게 살았고 백당사 가서 좀 놀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사해졌어요. 수백 명을 총 쏴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그러고도. 이런 거 좀 털어내야죠, 한번은. 그걸 한번 걷어내지 않으면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나쁜 짓을 하면 책임을 진다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가능하냐? 원망만 한다고 가능하냐?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광화문 가서 깃발 들고 싸울 수도 없고 나이도 먹어서 효녀연합 가입하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남자라서 더더욱 안 되는데. 예? 아, 효자연합. 누나연합도 생겼다던데. 하여튼 그렇게 활동하기가 어려운데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이 기득권자들은요, 지금의 현재 이 비정상 상태가 너무 좋아요. 비정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집단들. 이 비정상을 제거하는 것은 그 비정상 상태로부터 피해보는 사람들의 몫이죠. 그들은 스스로 이걸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훔치기도 좋고 뺏기도 좋고 나쁜 짓하고 도망다니기도 좋고 너무 좋아요. 이건 누구 몫이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몫인데 다행인 것이면서도 불행인 거는 이거예요. 저들은 엄청난 권력과 조직과 돈과 영향력, 언론 등등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죠. 근데 좋은 측면은 저쪽은 소수고 우리는 다수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행히 이 나라가 민주주의 시스템이라
최종적으로는 가을 농사 표로 결판 난다는 거죠. 가을 농사로. 부정선거는 또 그 문제가 있고, 가을에 추수할 때 도둑놈 오면 차내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렇다 농사를 안 지을 거예요? 누가 투표하지 말자 이런 소리 하던데 저는 그 반대예요. 그렇게 패배감 심어가지고 기권하면 우리만 손해지. 응? 노력은 하되. 자, 그 운동하는 분들을 정말 존중하고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제도 바꿔야지. 그러나 부정개표하면 끝이니까 하나만하다. 투표하지 말자. 나는 이거 국정원에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 조심해야죠. 가을에 매년 도둑이 쳐들어왔어요. 올 가을에도 올 게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농사를 안 짓습니까? 뺏길 것 뻔하니까 농사 안 지을 거예요? 농사는 죽으라고 지면서 가을에 뺏기지 않도록 그것 또한 준비해야지. 가을에 쳐들어오니까 농사 짓지 말자. 농사 지어봤자다. 이건 아니죠. 여하튼 이걸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다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십시일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태산도 티끌로 시작됐다. 우리가 한 방을 노리는 습관이 있어요. 한 방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방 이런 게 아예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개미처럼 조금씩 죽으라고 모으고 그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그 숫자. 주변과 연대하고 주변을 설득해서 같이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예를 하나 들면 이게 매도 해야 돼. 내가 몇 번 하니까 좀 늘긴 하더라고요. 한 몇 분 될지 모르겠어서 잘 안 쉬워지네. 하여튼 우리가 예를 들면 포털, 요즘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냐. 사람들의 판단을 바꾸려면, 즉 우리의 지지로 또 세상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도록 바른 행동을 하도록 하려면 바른 행동을 하라라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결론부에 해당이 돼서 나를 지지해 주세요. 누구 지지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이거는 백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줘야 돼요. 사람을 바꾸려면 나 지지해 주세요. 속으로 가서 이거 아니까 네 그래요. 아이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속으로서 내가 너를 도와주면 무슨 덕이 있는데 안 해. 니네 오빠 시장 되면은 너네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배 아파. 안 해. 원래 그러는 거죠, 사람이. 자기 이해관계가 있어야 돼요. 자기한테 도움이 돼야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냥 결론으로 이래라고 하면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정보를 바꿔줘야 돼요. 그것도 한 번으로 안 돼요. 잘못된 정보가 수없이 쌓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지막 정보 한 개를 바꾼다고 사람이 획 바뀌냐? No. 그만큼 계속 끊임없이 정확한 정보를 교체해줘야 판단이 바뀝니다. 제가 한때 일베였어요. 진짜. 일간 베스트에 안 들어갔을 뿐이지 일베류였단 말이죠. 제가 경상도 출신인데 초등학교를 마치고 공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뭐 위장 취업 뭐 이런 건 아니고 먹고 살라고. 다녔는데 80년에 광주, 그때 당시로는 광주 사태로 불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주 사태. 요즘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 그러고 광주 항쟁 이렇게 부르죠. 그걸 제가 방송, 뭐 동네 소문, 어른들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나쁜 놈들인 거예요. 북한하고 손잡고, 북한군하고 손잡고 나라를 뒤집으려고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경찰한테 총 뺏어서 군인한테 총질하다가 총 맞아 죽은 놈들이야. 그래서 폭도야 이것들은. 보니까 막 이 번거지, 지금 나중에 내 대학 가서 하는 게 방성모였어요. 돌 막으려고 쓰는 거 있잖아요. 거. 이상한 거 쓰고 말이지. 칼빈총 이런 거 이상한 거 들고 막 차 돌아다니고. 보니까 폭도들이야 이게. 저도 야, 저 나쁜 놈들이 있나? 저 다 죽여야 되는데 저거. 아이고 그때 확 죽여버렸어야지 저거. 싹 썰어버려야지. 제가 이러고 다니다가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갔더니 선배들이 구석에다 수근수근 하더니 어느 날 건물 벽에 밧줄 타고 내려와가지고 뭐 유인물 확 뿌리고 그리고 잡혀가서 구속. 또 어느 날은 보니까 나무에 칭칭칭칭 철조망이 감겨 있는데 그 철조망을 필 질질 흘리면서 기어 올라가더니 거기서 유인물 확 뿌리고
꼭 거기를 또 사법경찰이 막 기어오거든요. 잡아 끌어내려가지고 가서 구속. 이러면서 유인물들 몇 장이 막 날려다니잖아요. 다 집어갔지만 그중 일부. 그래서 제가 그걸 봤죠. 처음 보니까 또 거짓말하고 자빠졌네. 또 폭도들이구나 이거. 그러다가 또 보고 또 듣고 뭐 진짜인가? 2번, 3번, 4번 마지막에 나중에 보니까 이거 진짜구나 이런 개. 그러면서 내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욕을 하다니. 그 억울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 폭도지?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너 왜 안 죽었냐? 그때 총만 맞고 왜 살았어? 확 머리를 쐈어야 되는데. 이러고 다녔던 나 자신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습니까? 딱 일베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일베가 별겁니까? 잘못된 정보를 끊임없이 받아가지고 그게 진실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해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강연 때는 맨날 한 얘기예요. 일베 가지 말란다고 너희들 안 갈 건 아닌데 반드시 오유로 좀 가라. 이쪽 정보를 들어서 판단을 해야지. 안 그러면 사람이 노예가 된다. 제가 노예 생활을 2년 한 거예요. 정신적 노예. 그들이 원하는, 그 가해자가 원하는 대로 가해자의 지시에 따라서 같이 그 억울한 피해자를 향해서 욕질을 하는 가해자의 일원이 돼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죠. 근데 그게 뭐예요? 정보에 의해서 사람의 판단이 바뀐 거죠. 아무리 그 정보에 노출돼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거 나쁜 거야? 이거 소용없어요. 정보를 줘야 돼, 정확하게. 봐라. 팩트. 사실. 이거를 증거로 보여주면 바뀌지 말래도 바뀌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죠. 근데 지금은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 87년에 대한민국이 민주항쟁을 통해서 첫 번째 민주주의가 시작되는데 그 동력이 어디에서 왔냐?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부터 온 것이죠. 그것이 억눌리고 숨겨져서 탄압되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씩 까져서 그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이런 나쁜 XX들이 있나 이거 없애자 이거. 민주주의 직접 대통령 뽑아야 된다. 총칼로 집권한 저들을 내쫓자. 라고 해가지고 87년에 대한민국의 소위 87년 체제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게 출발이 뭡니까? 밤새도록 유인물 철필로 긁어가지고 요즘은 이처럼 인쇄기도 없었잖아요. 밤새도록 철필로 등사판 긁어가지고 그 유인물 기름 묻혀가지고 먹물 붙여서 찍찍찍찍 그어서 밤새도록 한 몇 장 만든 다음에 그거 확 뿌리고 감옥 간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보를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을 알려줘야죠. 근데 얼마나 유용한 수단이 많냐고요. 요즘은 사람들 지하철 가면 신문 안 봅니다. 뭐 보고 있어요?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정보를 어디서 습득하냐? 친구가 보내준 SNS부터 봅니다. 카톡, 카스, 카카오스토리, 자기가 들어가는 카페 이런 데서 먼저 봐요. 두 번째 어디서 봐요? 포털 사이트를 봅니다. 각종 포털들. 근데 이 포털에 가면 또 뉴스 순서가 있죠? 그 뉴스 순서에 댓글 많은 뉴스, 많이 본 뉴스, 공감 많은 뉴스 이런 항목이 있어요. 사람들이 또 그것만 봐요. 그거부터 봐.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한 500명 된다고 치고 500명이 내가 이럴 때 광고해야지. 이재명 기사가 좋은 게 뜨면 거기다 공감을 한 번씩 눌러준다. 그럼 맨날 메인 뉴스예요. 그러면은 나 차차기 안 가도 돼. 네? 500개만 좋아요, 500개만 댓글 달리면 다 언제나 메인 뉴스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볼 수가 없어. 또 떴네. 대통령 후보 2% 막 이런 거 나오면 막 하면은 3% 돼버리는 거야. 여하튼 이 작은 실천들 요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됐고요. 우리가 SNS를 지금은 정보를 전달하는 게 옛날에는 언론만 했잖아요. 언론이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해가지고 정보를 필요한 것만 통과시켜요. 그리고 거기다 살짝 색깔을 묻혀요. 그래서 대중들은 거기에 딱 완전히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 기능이 확 줄었죠. 이 사람들도 이제 SNS를 합니다. 지금 보면 신문사들이 다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합니다. 지금 신문사들도 오프라인 신문을 사람들이 안 봐요. 인터넷 신문 기사를 트위터, SNS, 페이스북 이런 거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전파를 합니다. 다 그걸로 보거든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는. 똑같은 무기를. 이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는 두 가지로 증명되죠. 첫 번째, 이재명은 뭘 얻었을까? SNS. 두 번째, 국정원도 하더라. 얼마나 효과가 있으면 국정원이 목숨 걸고 하겠어요. 에? 내가 저번에도 그런 계산을 해줬는데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계정이 23,000개인가 그렇다고 그때 얼핏 봤는데 그냥 2만 개라고 치고 국방부도 했죠. 에? 국방부. 들킨 것만 그런데 안 들킨 거 더 많겠죠. 보훈처. 또 돈 주고 시킨 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다 빼고 국정원 거 2만 개만 치고 계산 한번 해보자. 사람들이 선거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계속 한 사람을 우리 멀쩡하신 우리 그 동지 혼의 아들이 있답니다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오늘 듣고 내일 저희 가서 듣고 모레 부산에서 전화 받고 다음날 뉴욕에서 온 트위터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진짜네 이래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전달하면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2만 개를 치면 뭐 트위터만 치자고요. 곱하기 하루에 10번씩 썼다고 쳐요. 그러면 20만 개죠. 팔로워가 평균 1000명이라고 쳐요. 그러면 2억 개죠. 2억 개가 날아간 거죠. 2억 개. 2억 개인데 2억 개를 1년 동안 했어요. 몇 개입니까? 몇 개요? 계산 안 나오죠? 그런데 요거는 들킨 거의 일부예요. 아까 이건 안 들킨 거, 돈 주고 시킨 거 합치면은 한 10몇 조 이렇게 될 겁니다. 엄청난 물량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귀를 다 쳐발라 버린 거예요. 귀와 눈을. 그래서 생각이 2%, 3%가 바뀌었다. 그러면 대선의 결론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최악의 부정선거인 거예요. 국가기관이 목숨을 걸고 할 만큼 중요한 수단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거를 평소에 키워야죠. 평소에. 제가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제 발을 인증샷 찍어가면서 보내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 자꾸 보좌관이 대신하는 거죠. 설마 시장이 이렇게 밤새도록 할 리가 없다 이거예요. 뭐 일은 안 하냐 이거예요. 내가 오면서도 했어. 오면서도. 차 타고 오면서도 하고 차다 일어나서도 하고 밤에 자기 전에도 하고 졸다가 하고 막 눈탱이 맞아가지고 아우 이거 떨어지자 자꾸 들어. 이거 몇 번 하고 자지 제가. 멍멍해가지고 댓글 확인하고 그러다 있으면 번쩍 답 달아주고 이렇게 자꾸 늘리죠. 근데 나보고 의심해요. 이거 혹시 직접 하시는 거 맞으시죠? 제가 밤 새벽 2시에 그 쪽지가 왔길래 제가 내 발을 찍어서 보내줬죠. 침대에 누워서 왔다 찍어줬더니 또 그걸 누가 분석을 하시더라고. 와 발이 왜 저리 곱노? 발 뒤꿈치에 군살 하나 없네. 땡땡이 잠옷이 왜 저리 이쁘냐? 찍은 각도를 보니까 누워서 천정을 향해 찍었네. 등등. 그래서 직접 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또 재밌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저는 이미 조중동 종편에 맞아서 이미 몇 년 전에 서거했을 겁니다. 그래 아무것도 못했겠죠. 아무것도. 제가 서울 어디 중앙 일간지 하나에다가 종북 아까 얘기했던 그거 얻어맞고 그때 제가 트위터를 시작했어요. SNS. 반격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보도자료 내고 성명서 내고 해명서를 내도 한 면에다 쫙 카더라 쓰고 끝에 이재명 시장은 이를 부인하였다. 그 반론을 써줬으니까 괜찮다 이거예요. 누가 우리는 카더라로 썼다 이거야. 누가 말하는 거. 니는 아니라며. 아니라는 거 조금 썼는데
똑같이 써야 된다는 법은 없다 이러고 그래서 그걸 막 3일 동안 12꼭지 써버리니까 다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격하려면 내가 직접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명씩 전달 루트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팔로우 한 명 늘리고 선팔 해주고 마팔 100% 쓰고 다른 사람 페이스북 쓴 거 내가 눌러줘야 그 분들도 눌러줄 거 아닙니까? 내가 글을 하나 쓰면 페이스북에 요새는 한 10,000명 정도가 좋아요를 눌러주는데 10,000명이 평균 친구가 500명이라고 잡으면 몇 명한테 노출됩니까? 500만 개의 계정에 노출됩니다. 볼지 안 볼지는 몰라요. 조선일보도 200만 보라는데 나머지 막 던져놓잖아. 본다는 보장 없어요. 그게 영향력이죠. 볼 수 있으니까. 그중에 보는 사람이 있죠, 실제로. 그래서 요즘은 뭐 쓰잘데없는 거 쓰면 1,500개, 좀 의미 있는 거 쓰면 한 3,000에서 5,000개. 진짜 중요한 거 하면 8,000만, 요즘 12,000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계속 올라가는 중이에요. 덩치가 커지는 중인데 이것도 제가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의 거 막 눌러줘야지. 응? 여러분 좋아요 잘 안 눌러주죠? 쪼쪼하게 야 이거 얘는 눌러줘야 되는 말에 내가 고민하잖아 솔직히. 이 작은 걸 해야 돼요. 작은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좋아요 과감하게 누르죠. 예, 그래가지고 지문이 좀 없어 이게. 그래가지고 자다가도 막 누르는데 아침에 오니까 누가 쪽지를 보냈어요. 성적 취향을 그렇게 노출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얼른 지웠어요. 예, 그것도 막 종편에서 이재명 그 음란물 유포 예, 그럴 뻔 내가 짜증 얼른 지웠어요. 내가. 큰일 날 뻔했죠. 그렇게 해서 점점 늘어나니까 제가 이제 반격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선거 때 선거운동 도와줄게. 이거 의미 없다. 그거는 그때 가서 그냥 한 표 찍고 찍어주세요 하면 별로 찍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찍을 리가 있습니까? 평소에 찍으란 말 하지 마세요. 찍으라면 반발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의식이 있어서 뭘 요구하는 순간에요. 저게 무슨 계산이 있겠지? 해가서 거부해요.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관심 없는 척 해야 돼요. 우리 정태호 위원장님 선거하실 때 잘 하시겠지만 나 지지해 주세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속으로 그럽니다. 누구 좋으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운동원을 시켜가지고요. 정태호 나 저거 싫은데, 아이씨.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기생오라비처럼 생겼어. 근데 세상에 뭐 빚을 3천억을 갚았대? 그거 좀 생긴 거하고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잘생겼니 못생겼니 이거는 판단이에요. 이건 영향을 주지 못해. 그중에 정보가 있어요. 3천억 빚을 갚았다는 사실. 그래서 상대는요. 그래? 그건 나쁜 놈이네 하면서 속으로 빚 갚았단 말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판단이 좋은 쪽으로 바뀌어요. 내 판단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내 판단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절대 의도를 드러내면 상대는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지지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판단해라 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지 말고 무관심한 척하고 슥 던져주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것도 좀 하고 밴드 있잖아요. 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직장 동료, 그다음에 가족, 그다음에 또 많잖아요. 취미, 동호회 얼마나 많아요. 이거 다 내가 가입을 해가지고 평소에 맨날 그거 하면 강퇴당해. 내가 맨날 하면 안 되고 아이고 글 이뻐요 좋아요. 요새 이모티콘 공짜로 주는 거 많죠. 막 써버려 그냥 하나씩 붙여줘버려야. 띡 누르는데 이런 거 있잖아. 눌러줘놓고 지나가다 어느 날 정보의 정확한 중립적인 정보를 톡 알려주는 거. 이런 관심 있는 건데 이거 읽어봐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또 무슨 목적이 있구나 그러니까. 야 이거 나 아직 못 읽어봤는데 한번 읽어보고 얘기 좀 해줘. 너가 좀 보라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얘기를 해줍니다. 얘기해주기 위해서 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섬세하게 작은 것들을 계속 쌓아야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만 당장 내일부터라도 좋아요 또 공감 이런 거 눌러주면 댓글 많은 뉴스에 바로 뜬다니까요. 그럼 다른 사람이 그걸 봅니다. 이런 작은 거 사람들이 유치해서 안 하죠. 여러분도 사실 기사에 댓글 안 달죠 잘. 근데 이거 전문적으로 다는 팀들이 있습니다. 에? 정원이라고 있어. 에? 애들이 이걸 다는데 네이버를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백 명 안 됩니다.
그것도 몇십 명 수준 같아, 내가 보기에는. 중요할 때는 막 우우 달려드는데, 몇백 명 달려드는데, 평소에는 몇십 명 수준이 네이버의 댓글을 싹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여러 개를 써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쓴 것도 쓰는, 그것들이 귀찮아가지고 긁어 붙이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의 댓글이 모든 기사에 있어. 그래서 이 친구가 모든 기사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떼중이, 노면이, 북한에 퍼줬지? 너 북한 좋아하지? 정은이하고 결혼했냐? 맨날 이런 거. 똑같은 내용을 모든 기사에다 쓰고 한 명이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댓글이 이 사람만 쓴 건 수백 개예요. 근데 이거 합쳐지니까 그게 메인이 돼버려요. 메인이. 그리고 몇 명이 좋아요 막 눌러버리면 그게 공감 댓글로 전면에 뜨면 사람이 또 그걸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론이 조작이 돼버려요. 확 뒤집어져 버려요. 여기 있는 분들만 가가지고 예를 들면 뉴스 볼 때마다 댓글 한번 쓰고 이거 반대 누르고 이거 좋아요 공감 누르고 이래놓으면 여기 있는 숫자만 일상적으로 하루에 댓글 20개씩만 써주면 20개 더 많아 10개만 아니 2개만 2개만 써주면 판이 바뀌어버립니다. 이 작은 실천들을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죠. 큰 거 한 방을 노리지 말고 우리의 우군들 믿고 한 개 작은 걸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쉽게 바뀌어요. 그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이 손가락 한 개를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